재건축은 안 좋은 거다. 이제 재건축 무용론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주차 불편하다. 녹물 마시기 싫다. 오래된 아파트보다는 신축 살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냐. 서울이 문제인 거죠. 서울 쪽에 작년에 착공 물량이 반토막 났습니다. 일정 시점에 공급 부족 이슈가 다시 옵니다. 박원순 시장 시절에는 이거는 좀 심각한데 하는 아파트들도 안전진단이 떨어지고 막 이랬었잖아요. 이제 그때 당시 국토교통부에서 만들어놨었던 안전진단 가중치, 특히 이제 구조 안정성에 대한 비율을 갖다가 매우 높여놓아버린 그런 사항들 때문에 안 된 거고요. 박원순 시장님은 사실 재건축보다는 이제 재개발을 못 살게 굴었었죠. 정비구역 지정을 안 해주잖아요. 아무리 뭐 이 동네가 썩어가요 라고 막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정비구역 지정을 안 하고 오히려 있었던 정비구역들도 막 적극적으로 해제했었던 게 박원순 시장님이었던 거고요. 오히려 재건축 자체는 이제 그때 당시 전 정권에서 아무래도 재건축은 안 좋은 거다라는 인식들이 있다 보니까 안전진단을 사실상 막았죠. 그 안전진단에 대한 부분들이 어디에 있냐면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12조의 1차 안전진단, 정밀 안전진단에 대한 내용이 있고 2차 안전진단이라고 통상 부르는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가 도정법 13조에 있는데 이 13조 자체를 만든 게 얼마 안 됐어요. 2018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안전진단을 통과한 서울에 있는 아파트 단지가 손에 꼽을 정도로 몇 개 안 되게 옥죄해 놓은 거는 그전 정권의 규제 때문이었던 거고, 근데 이거를 현 정권에서 풀어주고 있다라는 식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재건축을 나쁘다라고 인식을 하셨을까요? 이게 조금 넌센스이긴 한데 이게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고 뭐 진보 보수를 떠나서도 약간 진보 경제학자분들이나 정치인들 보다 보면 이제 재건축 무용론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한번 물어볼게요. 재건축하게 되면 세대수가 많이 늘어날까요? 재건축할 때요? 네. 용적률에 따라서 다르지 않을까요? 너무 핵심적인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쵸. 현재 용적률은 낮을수록 그리고 미래에 받을 수 있는 용적률은 높을수록 좋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용적률이 예를 들어서 150으로 지어놨는데 미래에 300으로 짓는다라고 하면 세대수가 2배가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재건축이라 해서 사업성이 다 안 좋은 게 아니라 대표적으로 반포주공과 같이 뭐 5층짜리 재건축 같은 경우는 오히려 분담금이 없잖아요. 그런 사업성을 보여주는 단지가 있는가 반면 일반 분양 세대수가 얼마 안 나오는 단지들은 분담금만 막 5억씩, 막 6억씩도 납부를 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강남권역 재건축 보다 보면 일반 분양 세대수 막 청약 나온다. 뚜껑 열어보면 300세대 또 많은 거예요. 중층 재건축 같은 경우는 극단적으로 하면 100세대도 안 되는 몇십 세대들도 있는데 근데 재건축 기껏 했더니 분양 물량이 뭐 100세대 전후밖에 안 된다. 정치인분들 입장에서는 민간 공급 효과가 적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 거는 투기꾼들이 돈 벌려고 그러는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모든 법을 보았을 때는 이제 2조의 정의가 있어요. 도정법에서 2조의 정의를 보게 되면 재개발과 재건축 둘 다 노후 불량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지만 차이점이 어떤 거냐?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한 것을 재개발,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한 것을 재건축이라고 정의되어 있어요. 대표적으로 압구정 현대아파트나 뭐 목동 신시가지나 여의도 여기 살기 좋은가요, 나쁜가요? 살기 좋은 것 같아요. 살기 좋죠. 네. 그런데 노량진이라든가 당국에 여기 있는 상기동 정말 골목에 차도 못 들어갈 정도던데요? 핵심이에요. 차가 못 들어가는 지역들이 있어요. 소방차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못 들어가고요. 불 났다. 대참사가 벌어질 수 있는 게 재개발이에요. 물론 이제 재개발도 싫어하는 정치인분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재개발은 필요성은 느껴요. 근데 재건축 같은 경우는 뭐 기반시설 잘 갖춰져 있는데 뭐 단순히 오래됐다, 주차 불편하다, 녹물 마시기 싫다. 근데 사실 이것도 중요한 것 같긴 하지만 그냥 너네들 오래된 아파트보다는 신축 살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냐. 더 극단적으로 나가면 실제로 재개발과 재건축 지역에 살지 않고 투자로만 접근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투기꾼들의 욕심이다.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재건축을 특히 미워했었던 거죠. 재건축이 그렇게 나쁜 건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죠? 재건축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저도 사실 콘텐츠 하면서 임장 다녀보고 하면은
여기서 어떻게 살지? 약간 이런 아파트들 많이 봤거든요, 서울에서도. 네, 어쨌든 이렇게 들어보면은 재건축의 안전진단 통과는 순조로워진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제초안이나 아니면은 지금 공사비도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이런 걸림돌들이 사실 많이 남아있을 것 같아요. 연구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개발, 재건축을 사실 일반인들이 좀 이해하시긴 좀 어려워요. 분야 자체가. 저도 예전에 한 3, 4년 정도 관련 분야에서 계속 연구직을 했었는데 아무리 쉽게 설명하려고 해도 용어 자체가 너무 어렵다 맞아요. 너무 보니까 어려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원가율이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건설사들이 최근에 시공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수주 자체를 안 하려고 합니다. 원가가 올라서 그렇거든요.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물 있잖아요. 5, 6년 전에는 4,500원짜리가 많았어요. 지금은 어떤가요? 1,000원. 웬만하면 1,000원에 근접합니다. 그럼 원가가 오른 것들을 이제 시세에 반영하는 거죠. 건설 시장도 똑같습니다. 최근 한 1, 2년 사이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로 보면 월간 뭐 5% 올렸다, 7% 올랐다 합니다만 건설 시장은 뭐 40% 급등한 자재값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원가에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작년에 이제 정부가 기본형 건축비를 한 3번 정도 조정을 해줬고 올 초에도 한 2월 정도에 조정을 해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그 기본형 건축비 수준이 한 10%, 한 12% 요 수준에서만 올려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건설사들의 실적들이 악화되고 있다는 기사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건설사들이 원래 주택을 지을 때 원가가 얼마나 들어갔나를 봤을 때 87% 정도 됐었거든요. 그럼 나머지는 남는 거잖아요. 거기서 물론 이제 뭐 인건비와 뭐 영업이익률과 이런 것들을 또 따로 계산을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원가만 그렇습니다. 그게 작년 말 기준으로 다시 산정해서 봤을 때 90%가 넘습니다. 원가 자체가. 마진이 축소된 거잖아요. 그럼 이 마진이 축소된 걸 어디선가는 이익을 내서 가져와야 되는데 기본형 건축비 혹은 분양가 통제 상황에서는 쉽지가 않은 거죠. 우리나라는 선분양 체제입니다. 재건축을 해도 일단 착공하면서 분양을 하거든요. 그동안의 공사비를 자재가 오른 것들,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분양가를 초반에 확정해 놓으니까. 이게 앞으로 3년 동안 공사할 때 원가가 또 얼마나 급등할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경우는 리스크 회피 전략으로 가는 거죠. 그럼 이제 건설을 안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 쪽에 작년에 착공 물량이 반토막 났습니다. 수도권은 한 30% 줄었어요. 그러면 2, 3년 뒤에 공급량이 줄을 게 수도권에서는 어느 정도 자명해 보이니까 그런 이제 역풍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비사업은 공급 효과가 좀 떨어집니다. 그냥 택지에 새로운 건물을 지으면 다 공급이잖아요. 근데 정비사업은 기존에 조합원들이 있기 때문에 조합원분이 보통 이제 적어야 한 3분의 1 정도 차지하고요. 나머지가 이제 분양인데 SH공사나 이제 LH 쪽에서 임대 물량으로 지자체에서 가져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 빼고 이제 일반 분양분 보면 1000세대를 지어도 한 200세대, 300세대만 일반 분양이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에는 땅이 없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공급량이 거의 한 90%의 공급을 차지해요. 신축은 공급해야 되잖아요. 도시에서. 도시가 계속 회전하려면, 살아나려면. 그러다 보니까 대안이 없는 겁니다. 이 재개발 재건축은 지난 정부도 그렇고 지난 서울시장님도 그렇고 계속 막았잖아요. 막다가 아직은 안 터졌습니다만 점진적으로 꾸준히 추진을 안 해놓으면 일정 시점에 공급 부족 이슈가 다시 옵니다. 서울은 택지가 없으니까. 그래도 경기 인천권역은 택지가 있어요. 신도시 짓고 하니까. 서울이 문제인 거죠. 서울 쪽은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노후되고 결국은 다시 허물고 지어야 되는 이슈가 있다 정도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